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58세 단독가구입니다. 5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작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는데 현재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어서 그런 대로 살만하지만 노후 준비는 월 43만 원 정도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전부라서 벌써부터 걱정이 많답니다. 주위 친구들을 보면 현재 취업을 통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높이기도 하고 나중에 연기연금을 통해 국민연금을 높이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도 혼자이다 보니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높이고 나중에 기초연금까지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맛 알베르토입니다. 1988년 처음 시작된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가장 큰 노후 대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임의가입이란 학생, 주부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추가 납부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로서 최대 추납 기간은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경우 연 7.2%씩 총 36%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7.2%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만 허락한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의가입, 추가납부, 연기연금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높아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였던 어르신들께서 은퇴하시면 2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시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아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량에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은 국민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는 국민연금의 3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액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민연금 증액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어르신들 노후 대책의 양대 산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는 연계 감액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의뢰인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추납을 하기 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3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으로 높아지면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으로 약 10만 원 감액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5년 연기연금으로 36% 높아진 월 136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14만 원 감액된 약 1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네, 국민연금에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연기연금과 조기연금이 존재합니다.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조기연금, 연기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연 1,000만 원 받게 될 나대한 씨의 경우 5년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60세부터 연 7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만 70세부터 연 13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누적 수령액 비교 그래프를 보면서 나대한 씨의 경우 언제 국민연금을 타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만 75세까지는 조기연금의 누적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지만 만 76세부터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은 누적 금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5년 연기연금과 국민연금의 누적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만 82세까지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 누적 금액이 5년 연기연금보다 더 많지만 만 83세부터는 5년 연기연금의 누적 금액이 역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대한 씨의 경우 5년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적어도 83세 이상은 사셔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쌤, 용어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같은 말 아닌가요? 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분이 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말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의미가입, 추납, 연기연금의 장점만을 말하고 단점은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던데 알베르토 쌤 설명을 듣고 나니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원한 설명 감사드리고 지인들과 꼭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본인 연금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 알베르토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